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윤건영 후보가 당선되면서 충북은 8년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새 수장으로 맡게 됐습니다.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윤건영 충북 교육감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 충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공약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아주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우선 하여튼 저를 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도민 교육가정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리고, 지금은 선거 마무리 운동 직전에 좀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피로가 지쳐서 끝나고 난 뒤에 한 이틀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축하 전화가 많이 왔는데 네. 지금 전화 문자를 못 드리는 게 지금 수천 건 될 정도로 지금 밀려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할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네. 하여튼 우선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는 열심히 그냥 이렇게 도민 여러분이나 유권자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께 마음 사는데 집중을 하느라고 노력했었는데 당선되고 난 지금부터는 오히려 어떻게 충북교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걱정이나 책임감이 앞서서 네. 우리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충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 과정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제가 2월 3일 날 예비 등록하고 난 뒤에 한 4개월 가까이 운동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네. 단계마다 위기도 있었고 참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여튼 저 개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게 고리고리 위기마다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전 도민들이 기대하시는 여망이나 또 충북교육 가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참 제일 큰 걱정인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큰 어떤 문제의식이 없이 이제 영동서부터 단양까지 다녀보면서 이제 도민들을 뵀는데, 네. 만나뵐수록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특히 학부모인 학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교육이 변화되는데 단일화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항상 만나면서도 긴장감을 풀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음은 항상 이게 좀 너무 유동적이고 다양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네.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현장을 다니시면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또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고충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또 들으셨기 때문에 좀 어깨가 더 무거우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교육감 후보는 이제 정당이나 또 이제 기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충북 교육감 선거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이번 선거 승리 요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물론 지방자치 선거에 이제 지사, 군수,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학부모가 아닌 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교육감 얘기하니까 그러면
교감하고 같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한 8년간 현재 이제 지금 체제 교육감을 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전국적인 어떤 현상 중에 이제 그 도전하는 분들이 분열되고 단일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실제 전체 표수를 보면 당선자보다 더 많은 여론을 그 차지하고도 떨어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그 결국은 다니면서 이제 그게 제일 큰 과제였었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좀 분위기도 반전되고 하는 것은 그 신무부 교수님, 김진균 교장 이 두 분과 함께 저희들이 그 극적인 단일화를 단계적으로 이룰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충북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퇴임하신 교육계 원로님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이나 걱정은 참 컸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원인은 그래도 단일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여론 조성이 됐고 가장 큰 원인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많은 분들 정말 마지막에는 제가 좀 감동적이었었고요. 또 이럴 때 이제 명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조건 없는 어떤 그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과감하게 뭔가 결단 내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명퇴도 하고 예비등록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단일화를 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충북의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제 캠프에 오셔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들의 그 노고나 그분들의 그 봉사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꼽아서 말씀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투표일 날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된 순간이었었죠. 아, 그게 가장 좀 캠프에서, 강렬하셨군요. 예. 뭐 중간 어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로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양부터 영동까지 쭉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단일화를 하기 이전과 단일화를 한 이후에 그 도민들이 대하는 그런 그 어투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뀐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한 것은 토론을 CJB에 토론하고 난 뒤에 직접 또 이렇게 도민들 뵐 때 그 TV 토론 잘 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제천이나 충주 갔을 때 CJB에서 토론하고 난 뒤에 갔더니 그 상가에서 노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계신 분들도 그냥 서슴없이 어제 참 토론을 봤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고 그때 순간순간에 하여튼 이 언론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느끼는 것도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공약을 자세히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시하셨던 공약들을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력 진단 평가 다시 실시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예.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뵐 때 특히 현장의 선생님들 중에 정말 그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이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많이 해저된 얘기입니다만 초등학교 6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통적인 의미나 지필평가, 전수들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평가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제 말이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상처를 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그건 존중하지만 그러면서 6년 동안 제대로 평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중학교 가서 1학년 자유학년제가 있으면서 또 평가를 소홀히 하다가
2학년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지필평가나 좀 이렇게 그 학력 중심의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현재 수준, 그다음에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게 잠재적으로 탁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단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진단평가 사실 이제까지 다 했던 거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진단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평가가 잘못됐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것이 이제 평가 결과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또 그 결과 가지고 또 이제 그 학교 단위에서는 또 이제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사가 반영된다든지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된 것에 대한 걱정이지 그런 것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벼룩 잡으려고 초고상관 태웠다고 하듯이 정 평가가 중요한데 네. 기존의 평가 현장에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안 하면 되는데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제 제가 첫 취임과 첫 결제를 이제 진단평가 관련된 결제를 하고 싶다고 이제 네네. 선언을 할 정도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뭐 인수위가 구성되니까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것도 고민해보고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 바로 뭐 7월 초에 무슨 뭐 평가를 현장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올 1년의 교육 과정은 연간 기획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또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될 과정에 다 순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올해는 이제 그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평가를 반영하고 또 실시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학생 자신도 파악하고 선생님도 그것을 이제 알고 특히 이제 학부모님도 그걸 알면 학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학교가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그 자꾸 이제 진단평가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 빨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이렇게 좀 현상을 보고 네. 총체적으로 또 뭐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을 주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뭐 도 단위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업무가 늘어난다니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되 최근에 이제 그런 그 평가 관련된 기술 에듀테크가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다른 시도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대학, 우리 충북에 있는 우리 교원대에서 나온 그 전문가들도 그런 그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보고 이제 확인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에듀테크나 뭐 데이터 기반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의미의 평가 시스템을 반영해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네. 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글쎄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7월에 취임해가지고 좀 준비 좀 해서 학생들이 여름방학 지나고 9월 2학기 시작될 때 그때쯤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진단평가가 시행되면 어떨까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의 평가 결과로 인해서 생겼었던 그런 부작용들을 좀 해결한 다음에 도입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공약 중에 이제 뭐 충북으로 가는 111 독서 운동 이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단기간 내에 계획된 그 학습을 그 유도하는 그런 그 공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항상 주변에는 가장 큰 서적은 책이거든요. 네. 책같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범위에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보고가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학습하고 거기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이제 그걸 저도 이제 그렇게 성장했고요. 됐고 단지 이제 충북의 현 교육을 보면 다른 시도보다 충북에서의 그 독서 활동이나 독서 학습은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111 독서 운동을 얘기했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책 한 권 읽기 뭐 이런 게 111 운동이라고 되고 111 운동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책을 읽는데 이제 북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패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콘텐츠도 네. 있고 그래서 네. 1북, 1패드, 1콘텐츠, 111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 111이라는 개념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장인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111이라는 개념이 뒤에 이제 뭐 취미 활동도 111도 있고 그게 이제 상징적인 개념으로 지금 제시돼 있고 다만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장에 나갈 때 총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미래 문화국가 교육의 중심도가 되려면 학교도 그렇고 학교는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집에도 많은 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호주하고 미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한 개인이 짧은 기간에 가장 인지력 향상이나 인성의 변화에 도움될 수 있는 공간, 환경은 80권 내지 300권 정도의 책 있는 공간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람은 학교 단위의 인근에는 향토기업과 MOU 체계를 해가지고 학기 초에 학생들이 1년간 읽을 수 있는 책을 목록을 제시하면 그 인근에 있는 그 향토기업에서 조건 없이 그 홍보비나 요새 이제 ESG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기업 운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된 목록을 그냥 조건 없이 그걸 사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기업의 마크를 붙이는 이런 건 뭐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학생이 뭐 한 권 책 읽다가 더 그것이 더 많은 독서량이 필요할 때 또 책을 추가한다면 2학기 때 또 이렇게 책을 살 수 있도록 권장해서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10권 이상의 책을 그 지역 향토기업이 사주게 되면 네. 중학교 졸업할 때 되면 뭐 한 100여 권의 책이 학생의 책꽂이에 꽂힐 것이 아니냐.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충북의 모든 가정에 그런 그 작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고요. 네. 이미 그건 최근에 이제 여기 스마트 경영 포럼이라고 하는 아주 충북에 최근에 한 2년 전에 생긴 그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의 대표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적극적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에 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를 아니 그런 그 조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 책을 사주기도 하고 그럼 독서 토론대회도 하고 뭐 감상문대회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기업과 학교와 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네. 그 미래 세대 우리 후세대들에게 뭔가 같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뭐 하나를 기운에 온 마을에다 필요하다고 공동체 하죠. 필요한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데 독서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거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구상한 거라서 독서 개념 속에 111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이 돼서 이 문제는 보통 뭐 제가 임기 내에 네. 완벽한 정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겠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충북이 독서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아주 그 모범적인 도로 만드는데 제가 집중을 하겠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김병우 교육감께서 추진하셨던 그 행복 씨앗 학교, 뭐 행복 교육지구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제 기억에 2014년에 이 행복 씨앗 학교 이제 이거 사실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전국으로 퍼진 아주 중요한 혁신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아주 기대도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에서 출발한 거지만 충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뭐 만들겠다고도 하고 새로 학력 개념을 제시하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교대 교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첫 취임한 김병우 교육감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셔서 학생들 대한 특강할 때 제가 다 들었어요. 마이클 핑크의 책에 나오는 그 무슨 그 미래 세대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기대를 갖고 그 뒤에 단재 연수원에서 그 행복 씨앗 학교에 관련된 평가 발표할 때 제가 정보를 알고 직접 가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발표를 제가 소리 없이 제가 듣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혁신학교 이 문제를 그냥 뭐 후보되고 난 뒤에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대는 초등교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그냥 이론적인 거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꾸준히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그 이론적으로나 또 그 교섭 방법에 대해서 현장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은 제가 그냥 선거 국민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토론 과정에서 보면 1년 차에 그걸 한다고 그래놓고 2기 때 두 번째 당선되셔서 혁신학교 2.0이란 행복시학교 2.0이라는 얘기가 워딩이 돼 있었어요. 그럼 3차 도전할 때는 혁신학교 3.0이 되고 8년 동안 해서 충북 혁신학교 모델은 뭐고 그동안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뭐 61개가 돼 있지만 앞으로 몇 개가 더 돼서 12년을 하면 그동안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가 이렇게 일반화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야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7월에 취임하고 났는데 다 구체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제가 경험한 거하고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김병우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갈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문하니까 특정 단체 소속의 선생님들이 3분의 2인 학교에서 행복씨앗학교를 한 해만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가지고 씨앗학교 신청 안 했다는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안 한다, 뭐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그거는 이미 어딘가에 선생님들이 부담 가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하고 싶어하는 건 모델이 아니고 이미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그걸 뭐 싹 없애겠다는 말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미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어져 왔고 1, 2년도 아니고 이미 정책되고 또 그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동사고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해서 체험 중심의 그런 학습에 대한 비중도 좀 더 커지고 있다든지 그게 전혀 혁신학교 아니면 행복씨앗학교가 뭐 올원화싱으로 전부 아니면 뭐 전체다 이런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화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일반에 실패했고 충북형 그 행복씨앗학교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행복씨앗학교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선정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선생님이 회피하는 거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게 더 이제 큰 패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모가 좀 떨어지니까 뭐 실습 대체 학교를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든지 네.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네.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취임을 한 뒤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네. 가지 않는 수준에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충북 교육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요.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충북 교육감에 선택된 것은 충북 도민 여러분이 우리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공교육에 대한 우려나 또 기대감이 충분히 큰 변화나 새로운 어떤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선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선거 운동 기간에 들었던 많은 도민들이나 교육과정 여러분들의 여망이나 우려, 그리고 제가 내세운 공약, 이걸 인수 과정에서 잘 정리해서 현장의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과 논의해서 결국 제가 너무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는다든지 하지 않게 많은 분들과 의견도 모으고 또 새로운 그 시대적 흐름에 그 필요한 그 전문가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충북교육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뭐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충북교육은 이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충북교육의 변화를 이룰 때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꾸중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주신 성원과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택해주는 모든 도민 여러분, 교육과정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